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요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순회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움직임과 함께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했는데요. 민주당에 입당한 지 24년 만입니다. 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원칙과 상식이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신당 선언을 했고, 오늘 바로 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조웅천, 김종민 의원과 이제 협력하기로 이제 한 것 같고요. 윤영찬 의원은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의 이런 이제 분열 상황을 두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민주당의 이런 상황부터 좀 짚고 가 보겠습니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낙연 전 국무총리, 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했고요. 그것도 뭐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정치인입니다. 또 네. 민주당의 대표를 했고, 민주당 국회의원을 5번, 마지막에 이제 종로 국회의원까지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심적인 정치인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분이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현역 의원이 몇 명, 현재로서 한 3명 정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하고 같이 할 것 같은데, 네. 의원 숫자에 관계없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마 좀 그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만류도 많이 했는데 이제 붙잡지 못했고요. 또 일단 탈당하고 나니까 이제 좀 약간 뒤에서 좀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성명들을 내고 129명의 의원 성명. 예,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속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탈당을 한 이낙연 전 총리나 원칙과 상식 의원 3사람이 뭐 굉장히 뭐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나갔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것은 변화를 요구했는데 변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뭐 반 이재명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별로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3지대에서 이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당의 기치를 올리느냐, 이제 이건 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어쨌든 그 이렇게 좀 쪼개지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오늘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을 중심으로 최근에 민주당의 일련의 분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문을 보면 네. 단순히 반 이재명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반 윤석열, 뭐 이것도 충분히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윤, 반명, 이걸 기치로 내건 제3지대에서 뭔가를 모색해 보겠다. 뭐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명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합류 세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총선까지. 뭐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돼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 혼자 만약에 각계약진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빅텐트라는 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게 성공할지 여부는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만약에 빅텐트가 성공하지 못하고 각계약진으로 나가면 뭐 기호 뭐 4, 5, 6, 7 뭐 막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워낙 신당 추진 세력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뭐 비례대표 몇 석 정도씩 가져가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제3지대에서 빅텐트라는, 네. 지금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왜냐하면 명망가 중심의 정당으로 제3당이 교섭단체를 확보한 경우는 있는데, 네. 그게 빅텐트라는 이름으로 된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한국 정치사의 새 역사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빅텐트 이루어진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관심을 갖고, 만약에 빅텐트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제3지대에서 뭔가 역할을 할 만한 정도의 기대는 충분히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네. 예, 윤영찬 의원이 이제 탈당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30분 전에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 무슨 정의용 사건 때문에 문자가 노출된 이것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입장을 번복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그러던데요. 이건 뭐 그런 영향이 좀 있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윤영찬 의원도 굉장히 좀 훌륭한 정치인인데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홍보수석이었고요.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분열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또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동아일보 기자 선후배로서 인연이 있고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네.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만날 때 그 자리에 같이 배석할 정도로 굉장히 친 이낙연 인물인데 자 이거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을 하니 자 문재인을 따를 것이냐 이낙연을 따를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거고요. 또 여기 민주당에 남았다고 해서 꼭 공천을 뭐 받게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윤리 심판 징계 이게 현근택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이낙연 전 총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도 민주당 안에 많이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 양기대 의원도 있고요. 또 전남지사할 때 인연을 깊게 맺은 이계호 의원도 있고 네. 또 경선 때 캠프 좌장을 해준 설훈 의원도 여전히 민주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른바 친낙연계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민주당을 추가로 탈당하게 될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섣불리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윤영찬 의원의 그 지역구에서 작년 말에 시민단체 송년회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게 현근택 변호사의 성희롱 사건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는 윤영찬 의원이 이게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기 전부터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원칙과 상식 3명 탈당을 했는데 자 윤영찬 의원은 뭐 고민 끝에 탈당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머지 3명은 그럼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나머지 3명도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 아래 뭉쳤던 게 한 달여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네들 사이에서 벌어진 뭐 일종의 도원결의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30분 만에 바꿀 수 있는 도원결의라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윤영찬 의원이 져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네. 어제 탈당 기자회견 소통관 빌린 거 그거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빌렸어요. 그럼 자기가 탈당 기자회견장까지 빌려주고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30분 전에 빠졌다? 이런 부분은 아마 두고두고 윤영찬 의원의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 뭐 이제 친이낙연계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인이 각자의 선택이죠. 각자 누구 개 뭐 이런 걸 떠나서 각자 본인이 뭐 어떤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서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좀 길게 보면 그런 정치인 간의 인연도 대단히 중요하고 네. 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당은 DJ와 노무현 정신 그걸 배신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저는 공감대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내건 기치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공감대를 얼마나 확산시키느냐에 따라서 합류 세력도 규모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 지지의 규모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초반부터 좀 뜨겁게 불이 붙고 있는데요. 윤영찬 의원의 이제 잔류로 원칙과 상식이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 뭐 실제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제3지대가 이제 총선에서 등장은 했었지만 빅텐트로까지 불릴 만하게 이제 힘을 규합해서 총선에 임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의 총선에서 빅텐트가 성립이 되느냐가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불은 계속해서 활활 좀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최근에 유튜브 채널 대담 녹화 방송을 이제 마친 것으로 또 알려졌고, 최근에 양양자, 금태섭, 이준석, 원칙과 상식,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인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제3지대 빅텐트로까지 최근에 이제 불리고 있는데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근데 이게요, 그 빅텐트라는 말을 우리 정치사에서 쓰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제3정당은 과거에도 꽤 있었어요. 이게 주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3 후보가 나오면서 이제 정당을 만든 경우가 좀 더 많긴 했고요. 네. 1992년에 정주영 회장이 연말에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92년 총선에 먼저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했죠. 교섭단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대선에서 이제 떨어지고 당이 이제 뭐 거의 흡수되다시피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고요. 또 97년에 그 이인재 대선 후보가 만들었던 국민신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신당은 저 새정치국민회의하고 그냥 합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속하지 못했던 거고요. 또 2002년에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뭐 또 정당을 만들고 있던 이런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유권자들도 아우 여야가 너무 싸우니까 좀 어떤 그 좀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본 수요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받쳐주지를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 네. 양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신당을 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좀 상당히 폭발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여론조사도 좀더 두고 봐야 또 되고요. 이준석 신당이 13점 예, 그 오차 범위가 13% 있기 때문에 뭐 꼭 어디가 더 세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도 8%, 7, 8%대. 예, 그러니까 합치면 20%. 예, 그 대가 오차 범위를 잘 넘는. 보셔야 네.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현역 의원 숫자는 현재로선 이낙연 신당이 좀 더 많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은 이준석 신당이 좀 더 앞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양당이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게 그 이른바 그 제3세력 빅텐트를 치는데 성공을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좀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 의원님. 그렇죠. 아까 쭉 얘기하신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망가 중심의 제3정당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있지만 제3지대에서 이렇게 여러 명망가가 힘을 합쳐서 텐트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20, 30대 좀 젊은 층, 그중에 이제 남성층 뭐 이런 데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이낙연 신당은 뭐 호남이라든가 뭐 아니면 전통적인 그 어떤 그 지지층 뭐 이런 데에서 좀 뭔가 그 안정적인 그 민주당의 변화, 뭐 꼭 과거 DJ 뭐 이런 쪽에 아마 그 지지계층이 좀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 양쪽이 그 힘을 합친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것도 사실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늘 선거에서는 제3지대가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한 20%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제3지대가. 네. 그러면 그거를 나눠 먹지 않고 만약에 한꺼번에 힘을 모으면 거기에다가 약간의 명망가 중심의 국회의원 후보가 힘을 합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20, 30석 원내교섭단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차피 당선이 되더라도 아마 근소한 표차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1당, 2당, 그다음에 이 제3당 여기가 이렇게 근소한 표 차이로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결과를 봐야 되지만 적어도 워낙 처음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이렇게 각계약진으로 할 때보다는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제가 덧붙일게요. 이게 이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손을 잡고 신당을 만들어도 이 당이 교섭단체 확보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3당이 세를 얻기 시작하면 현재 그 양당 그 대립 구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3당 때문에 어느 당이 더 피해를 많이 보느냐.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 일당을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안철수 신당이 그런 역할을 좀 했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양쪽에서 다 표를 뺏어갔는데 지역에 따라서 좀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한 데가 있어요. 그쪽은 많이 잠식당한 쪽이 아주 그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근데 제가 현재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표 잠식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점도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는 지금 신당이 이낙연 신당만 지금 굉장히 뭔가 몸집이 있는 것처럼 그 인식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이번 뭐 주말 이제 다음 주쯤에 발족이 된다면 또 이 상황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 피해는 국민의힘이 더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더 클 거야 서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러니까 누구라고 어느 당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저는 좀 유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신당은 이제 구성원들 멤버는 더 크고 이준석 신당 현재 그 당원이 이제 한 5만 명이 아니 육박 당원은 5만 명이라고 하는데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 또 여론조사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그렇죠.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내 파이가 더 크다고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양보를 해야 진정한 그 빅텐트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텐트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두 분의 말씀도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쟁이 이제 불붙었는데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또 이 대표가 이제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현근택 그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을 놓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사실이 문자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총선 공천 심사와 맞물려서 아주 그 예민한 시기인데 현근택 부원장과 관련한 이 조치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 뭐 윤리 심판원이라는 건 독립해서 심판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뭐 회부 여부와 그 결론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적 라인.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그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상 다 결정해 버린 그게 이제 언론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원호 의원 말대로 이런 것들이 바로 비선이죠. 비선이고 농단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부적절한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안 드러난 것까지 우리가 따진다면 결국 이게 사당화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선이고 사당화의 증거이다. 뭐 안 좋죠 모양이. 이게 뭡니까? 정당의 저 공식적인 기구가 있고 의사 결정 구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가 없어지니까 뭐 분위기 괜찮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보냈다가 그게 이제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좀 곤욕을 치렀죠.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한번 좀 더 두고 보시죠. 이게 왜냐하면 징계가 그냥 가벼운 경고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뜻이 그냥 관철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공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뭐 중징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의사가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이걸 좀 보고 나서 전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경남과 부산을 찾았습니다. 마산에서는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부산에서의 이제 행보가 또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일자리를 주제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32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1992년도인데 바로 이 1991을 이제 기념을 해서 티셔츠를 입고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또 이제 구약본이라는 것도 강조를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그 한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또 민심 잡기 전략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새로 대표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지역하고 연고 강조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사실상의 선거 운동입니다. 그래서 네. 또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정치를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고 뭐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기로 현재 그 국민의힘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는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평가를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표가 이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여론에서 지금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네. 이제 본인은 뭐 이거 저 특별감찰관을 야당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실천을 해야 됩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첫 번째 숙제 풀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천입니다. 이게 총선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죠. 과연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나 장차관들을 뭐 대고 영남이라든가 서울의 강남 이런 데다 공천한다. 그럼 실패하는 거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윤석열 아바타라는 것만 입증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좀 공정하고 또 일반 국민이 보기에 멋진 이런 공천에 성공을 해낸다면 이번 총선에 상당히 그 국민의힘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쨌든 이제 총선에서의 승리,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자신의 어떤 뭐 성공과 직결되는 부분 두 가지의 관건이다. 김건희 여사 아니 특검, 저도 공천. 뭐 큰 그 견해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 저는 아주 잘 기획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거 이것도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걸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말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공천도 자 검사 출신 대거 신인들 해서 만약에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아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과반 확보는커녕 일당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앞으로 관찰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본질적인 부분, 지금이 뭐 자기 퍼포먼스 하고 있는 이게 제 1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총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어차피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될 거라고요. 네. 이 심판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거의 2배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희석해서 그 다수당이 될 것이냐 이걸 지금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지금 좀 취약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지 메이킹, 이 바람몰이에는 이제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공천, 실제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 이거는 뭐 좀 짧게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이 부산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이제 포함이 돼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박은식 비대위원 그리고 1호 영입 인재였던 박상수 변호사의 이제 막말 비판 논란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체제에서의 이제 그 인사 논란, 총선 전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보기엔 뭐 민경우 전 비대위원 이제 결정적인 막말로 사퇴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 뭐 이제 그 이런 사람들 얘기가 지금 남은 건데 글쎄 뭐 그런 사람 정도는 그냥 사과하고 해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그 대단히 이게 이제 정치적 부담은 되지만 총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는 그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법조인들이 좀 너무 많아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공천관리위원을 많이 하는 게 뭐 정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 논리면 법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해야죠.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양성 확보에서 좀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관철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 그렇지 않고 진짜 공정한 공천을 하게 될지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송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또 어제는 김종민, 조응천, 이원호 의원 탈당했고 민주당 지지도가 단기적으로 좀 아마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기라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죠. 뭐 김기현 대표도 막 사퇴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위기의 민주당, 기회의 국민의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옷 잘 입고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부정적인 평가고요.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정치라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뭐 이낙연 신당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준석 신당이 있고 뭐 금태섭 신당이 있고 양향자 신당이 있고 뭐 도대체 신당이 몇 개가 지금 태동하는지 모를 지경이죠. 네. 물론 이게 총선 때마다 흔히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난히 양당의 그 어떤 그 뭐 극단 정치 이런 또는 대립 정치 이런 게 빚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시는 좀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신당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줄 논평은 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신당으로 하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후에 제3지대 변화와 한동훈 체제의 인사검증 논란이 또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